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만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망명을 신청한 북한 고위관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안기부 해외팀 박평호와 국내팀 김정도는 조직 내에 숨어든 스파이 독림 색출 작전을 시작합니다. 스파이를 통해 1급 기밀 사항들이 유출되어 위기를 맞게 되자 날선 대립과 경쟁 속에서 해외팀과 국내팀은 상대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조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찾아내지 못하면 스파이로 지목될 위기의 상황, 서로를 향해 맹렬한 추격을 펼치던 박평호와 김정도는 감춰진 실세에 다가가게 되고 마침내 대한민국 1호 암살작전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의 목표, 두 개의 총구, 의심과 경계 속 두 남자의 신년을 건 작전이 시작됩니다. 영화 헌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에 개봉했던 이정재 감독 주연의 첩보 액션 스릴러 영화 헌트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의 특성상 스피커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여름에 출시된 대장 4편이죠. 외계인 일부, 한산용의 출연, 비상선언, 헌트 중에서 가장 늦게 개봉한 헌트를 오늘 한번 다뤄볼까 하고요. 텐트폴 영화라고도 불리고 있죠. 그 텐트에 있는 그 폴, 지지대처럼 이렇게 영화 산업계를 좀 받쳐주는 그런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작품이다 라고 해서 텐트폴 영화 중에서 제일 늦게 개봉을 했는데 이 앞서서 개봉했던 외계인과 기상선언이 안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고요. 한산용의 출연은 다행히 지금 600만을 돌파를 하고 손익분기도 넘기면서 순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나머지 두 작품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에 비해서는 많은 실망감을 안겨줘가지고 과연 이 헌트는 어떨까? 그리고 이정재 배우가 감독으로 첫 입봉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짜임새로 만들었을까?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서 이제 칸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칸 영화제에서 나왔던 반응은 반반으로 좀 갈렸어요. 너무 많은 서사가 있어서 좀 이해하기 힘들었다 뭐 이런 평도 있었고 액션도 끝내주고 이야기도 탄탄하고 긴장감도 아주 좋았다 이런 평도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국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픽션물이죠. 그러니까 뭐 대체 역사물이라고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역사적 사건의 배경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히 막 설명하고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냥 뭐 대충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도만 이제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이거를 그냥 보고 난 제 감상은요. 저 사건을 다 알아야만 이 작품을 즐길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면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는 맞지만 모른다고 해서 이거를 즐기지 못할 정도인가를 생각을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한 배경 지식보다는 많은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어떤 감독의 욕심도 있었고 실제 작품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들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했던 면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봤던 한국 영화 중에서는 헤어질 결심 다음으로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야, 한국에서 이 정도 첩보 액션물이 있었나? 첩보 액션 스릴러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런 장르가 이 정도 퀄리티로 뽑아낸 게 있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얘기하던 베를린이나 공작 이런 작품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작품들이랑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장르라고 하기에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대체할 수 없는 한국 영화의 장르적인 어떤 성과를 이룬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감독 인터뷰에서 마이클 만 감독의 작품들을 많이 참고를 했다 이런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지난 토요명화 감상회에서 히트를 감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막 재밌게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가지전 그 총격신 하나만큼은 야 이건 진짜 인정이다. 이거는 뭐 이 히트라는 작품을 재밌게 보든 재미없게 보든 이 시가지전에 대한 그 완성도는 아마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야 그거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퀄리티로 구현을 했을까라고 해서 봤더니 뭔가 제가 총기 고증 이런 거는 제가 그쪽으로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뭐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시가지전의 분위기만큼은 진짜 참고를 많이 했구나. 많이 노력을 했구나 싶을 만큼 잘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런 액션을 빼고 봐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과연 누가 독림일까? 그거를 밝혀내는 과정 그리고 밝혀진 이후에도 이제 전개되는 내용들이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도를 흐트리지 않고 되게 긴장하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브리 파커스님이 그 정도예요? 아이 못 듣겠네 라고 하시는데 아마 이 작품을 안 보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오브리 파커스님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게 반전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르예요. 요 아무래도 장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작품을 안 보셨다면은 오늘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중에 보신 후에 캐스트로 요거를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보고 봤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모르시고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 스포일러 뭐 얘기한 거 없죠? 아직까지는? 제가 일부러 그 도입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런 크리티컬한 얘기는 얘기 안 하려고 이제 노력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거 없이 리미트 해제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요. 혹시나 이 작품을 못 보신 분이 여기 계신다면은 추후에 캐스트로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와주신 분들 게스트로 초대해서 각각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감상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화수다 영진님부터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으로 간단한 감상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입봉작이잖아요. 입봉작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았다. 최근에도 이제 카터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처음 영화 찍는 사람들은 막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좀 과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정재가 감독을 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정보 없이 갔어가지고 네. 그런 영화가 있었겠거니 하면서 그냥 보다가 설마 이게 그건가 싶었는데 영화 완성도가 너무 괜찮았고 맞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이제 영화 감독들이 영화에서 좀 빼면 뺄수록 좋은 영화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이 영화도 좀 더 뺐으면 좋을 부분들이 있지만 네. 제법 많이 뺐다. 욕심 많이 버렸구나. 옆에서 정우성이나 다른 이제 감독 제작사들이 많이 조언을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제 보면서 사실 저 2번 봤는데 와, 네. 처음 보면서 좀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보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게 네. 그 서명하는 씬이 있어요. 맞아. 서명 씬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정재 감독이 이제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볼 때 좀 눈이 갔던 포인트가 이 부분은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박평호의 그 서명을 할 때 네. 박평호는 그 기억 받침을 위에서 아래로 이제 선을 넘어서 서명을 하고 김정도는 이제 좌에서 우로 서명 칸을 넘어서 서명을 하는 씬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북쪽의 스파이가 남쪽에 온 박평호 씨는 이제 위아래로 선을 넘고 소름 돋았어. 김정도 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레지스탕스는 진보주의니까 그건 좌파라고 보여지는데 네. 좌파는 서명을 할 때 우측으로 서명을 하고 있는 대박. 이런 씬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얘기를 하는데 제 앞에 있는 관객도 N차 관람을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또 이제 북한 스파이는 남쪽 가서
끝을 네. 또 그 좌파는 또 동남아시아에 가서 끝을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네. 많이 뺐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숨겨진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 물론 의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OTT 나오면 더 볼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 찾아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어. 네 그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서명할 때 두 명이 다 사인할 때까지 그 서명하는 그 란을 클로즈업해서 계속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했는데 이렇게 그런 디테일한 사실이 있다는 건 놀랍고 저는 1회차밖에는 못했는데 만약에 다회차를 하게 된다면은 그 지점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카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전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근데 딴 분들 다 좋은 소리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실망한 부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아유, 좋죠. 네. 그 카메오들 많이 출연하잖아요. 많이 하죠. 저는 그거 좀 별로였어요. 차라리 그냥 되게 적재적소에 몇 명만 썼으면 괜찮았을 건데 황정민하고 이성민 너무 과했고요. 그리고 황정민은 너무 오버 얘기해가지고 전 완전 별로였고 그리고 초반 시퀀스에서 약간 막 문 밖에 폭발했는데 이렇게 이정도 날아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워싱턴 그 암살 씬에서 드레스룸 같은 데서 추격하다가 이제 수류탄을 떨어뜨리고 가고 폭발해서 뒤로 날아가는 씬이 있죠. 네. 저는 그런 식의 액션은 이 영화의 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체 역사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몰입도 있게 하려면 그런 좀 비현실적인 액션 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진짜 스탠다드하게 우리가 실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액션으로 풀어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 들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영화 마지막 그 아웅산 수지 사태 터지기 전까지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도 재미있었다라는 거죠. 예. 네. 근데 올해 엔딩 장면에서 힘이 확 빠지더라고요. 그 정체 드러나고 나서 네. 서로 협력 비슷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뒤로부터는 앞전 영화는 굉장히 좀 유니크한 영화였는데 뒷부분부터는 좀 평범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오히려 더 좋았는데.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수작이고 그럼요. 높은 작품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칭찬은 단 뒤에 있는 분들도 많이 하실 거니까 이제 아쉬운 부분만 이렇게 조금 골라서 중점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덤노트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일단 3회차 정도 봤고요. 3회차.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여름 대작 영화 중에서 제일 좋게 봤고, 제가 한 번 보고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아서 좀 보통은 많이 보는 편인데 재미있는 영화 같은 경우 이번에는 3회차 보고 나서도 더 보고 싶다 정도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역시 다시 한번 더 강조하자면 이번에 나온 영화 중에 가장 처음 만든 이제 입봉작임에 불구함에도 되게 잘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근데 또 사람마다 이게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갈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시대를 그 시대를 약간 좀 다루는 영화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3회차를 했음에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다. 요런 후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좀 이따가 다시 좀 더 이야기 해주세요. 네. 그리고 뻐꾸기님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뻐꾸기님? 저도 굉장히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저는 크강님하고 좀 다르게 그 첫 번째 액션 시퀀스는 그냥 이게 첫 번째잖아요. 아직 어떤 영화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이 영화가 사전 정보를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약간 관객들의 눈길을 이렇게 사로잡기 위해서 딱 한 번 정도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마지막의 마지막 이정재가 이제 결국 죽잖아요. 네. 저는 그 장면이 조금 애매했어요.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좀 이제까지 잘했던 것 같은데 그 애한테 이렇게 죽기 전에 그 가짜 신분 뭐라 해야지 그런 걸 주면서 죽는 거는 여권 주면서 하는 거 너무 뻔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네. 사실 뭐 그래서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정재가 죽어야 계속 살아갈 수는 없던 것 같고 영화 속에서 진죄가 좀 있어서
어찌됐건 뭐 그런 걸 다 제치고 봐도 저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완성도 면이나 뭐 더 얘기하겠지만 촬영이나 그런 면들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용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독이 정말 많은 용기를 갖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소재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확실히 그 영화에서 보여서 좋았던 거는 이 영화의 한 명의 영화 팬으로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확실히 이정재 감독님이 어떤 흥행보다는 작품성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그런 생각, 관객이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장면들이 몇 번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할 수는 있는데, 입봉작으로 이걸 고르기는 아무래도 그 근현대사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그런 용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뭐 웬만한, 좀 실력으로는 조금만 잘못 다뤄도 뭐 빨갱이 영화네, 뭐 아니면은 뭐 좌파 영화네, 우파 영화네, 뭐 이런 그 어느 쪽이든 간에 논란에 휩싸이기가 굉장히 쉬운 소재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근데 뭐 좀 용감한 결정을 해준 것 같아서 고맙다. 요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레제님 반갑습니다. 요거 헌트 보셨나요, 테레제님? 네. 그러니까 저 맨 처음에 사실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은 기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입봉작이고 그러니까 딱히 이제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봐야겠구나. 기대를 최대한 낮추고 이 영화를 감상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좀 괜찮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초대될 만한 작품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깐에서 이제 사실 그 외국인들이 좀 이해를 못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통할 수 있는 뭔가 근현대사를 다룬 게 녹여낸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외국 관람객들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구나. 그치만 한국 사람인 나는 이해가 간다 라면서 이제 그쵸. 보면서 딱 느꼈던 게 이제 근데 약간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도 보면서 약간 쳐내야 될 부분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입봉작인데도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멋지다. 그리고 촬영 감독이 누구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유명하신 분이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굉장히 역할을 잘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영상이 너무 수려하게 잘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약간 지루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영상과 그 액션 씬이라던가 총격 씬 그런 걸로 이렇게 시원하게 날려주는 맛이 있으니까 이게 늘어지려다가도 늘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고요. 배우들의 카리스마가 원래 좀 있는 배우분들이잖아요. 그쵸. 그 두 배우가 이렇게 딱 대립각으로 딱 서가지고서는 연기를 하시는데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했던 거는 또 뭐였냐면 사실 이정재 씨는 그러니까 이정재 배우는 거기에서 연기가 약간 그러니까 너무 해야 될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캐릭터가 약간 부자연스럽다라는 느낌 전 조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든 발음이든 어떤 거든 약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정재 배우의 특유의 그 연기로 무마시키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은 정우성 배우가 이번 작품에서는 저는 좀 정우성 배우한테 좀 주목을 하면서 봤어요. 사실 정우성 배우는 너무 잘생기고 카리스마가 많다 보니 그쵸. 연기를 한다는 느낌보다 그 이미지로 좀 대비되는 그런 배우였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연기가 좀 돋보이시더라고요. 연기랑 카리스마라던가 그런 면이 좀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이번 아무래도 좀 친구?
친구이자 좀 같이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연기에 굉장히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좀 화면으로도 그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영화 중 스파이물의 성장을 의미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통일 있잖아요. 네. 통일에 대한 주제로 만든 한국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영화 속에서도 그 통일에 대한 얘기라던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직한 주제도 담고 있어서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작품이에요. 네. 괜찮게 봤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촬영 감독님은 정정훈 촬영 감독님이시고요.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을 대부분 다 하셨고요. 부당거래, 신세계, 그리고 라스트 나잇 인 소호, 언차티드, 오비왕 케노비,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온 스타워즈죠. 그거 촬영 감독 하신 분이라서 워낙 유명한 분이 하셨기 때문에 촬영은 입댈 게 없죠. 지금 테레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촬영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따끈따끈하게 보고 나오신 우리 소대가리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전체적으로 재밌게 봤는데 네. 그 외국인들이 왜 재미없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 대체 역사물인데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갖고 어떻게 진행된지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익숙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좀 이렇게 초반에 헷갈리더라고요. 초반에는 그 독림은 누가 봐도 동백님이잖아요. 동백님 사건은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났는데 배경은 또 83년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근데 또 그게 또 이게 왜 이렇게 혼재되어 있지 생각했는데 후반 가서 납득이 가더라고요. 이거는 이래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길 바랬던 걸 바람을 영화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감동 좀 받은 지점이 있는데 네. 좀 별로인 건 촬영이 별로였어요. 오히려? 네. 예. 카메라를 너무 흔들어가지고 맞아. 그 얘기 있었어. 네네.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영화랑. 그 히트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네. 히트한테 좀 미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네네. 액션 디자인 자체가 사운드가 없어요. 그 음악이 안 들어가요. 액션 그 히트 영화 생각해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총기 그 사운드로 꽉 채워놓거든요. 네네. 그게 오히려 더 이제 현장감이라든가 그 긴장감 같은 거를 이렇게 고조시키는 어떤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음악도 과하고 사운드도 과하고 너무 과하니까 거기다 카메라까지 흔들어대니까 오히려 액션씬 나올 때는 되게 별로였어요. 이거 좀 그냥 카메라 그냥 정으로 그냥 찍으면 안 되는가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정서적인 그 이야기 전체의 정서적인 측면이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게 마지막 결말에 가서는 이게 좀 감동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바스터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쿠엔틴 타란티노. 그게 이제 히틀러 암살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런 대체 역사물의 어떤 시작점이라는 거에서 되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되게 잘 만들었다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촬영과 사운드 디자인, 액션 디자인 다 별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맥락 빼고 그냥 외국인들이 보면은 당연히 영화 자체가 재미없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들 대체적으로 호평이긴 하지만 각자 뭔가 아쉬웠던 부분이 몇 가지는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영화수다 영지님께서 이렇게 뺄 거는 잘 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극장 상영되고 있는 버전은 칸에서 상영된 버전은 아니고요. 칸 상영 이후에 들어왔던 피드백을 이정재 감독이 수용을 해서 이제 많이 편집 과정을 더 추가적으로 거친 버전이 지금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까지 계속 편집 작업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카메오들이 조금 그 적재적소에 안 쓰이고 오히려 몰입을 더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카메오조차도 초호화 캐스팅이긴 하죠. 근데 그 중에서 뭐 약간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지훈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역이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나가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남길 배우, 조우진 배우, 박성웅 배우 같은 분들은 주지훈 배우가 하면은 본인들도 하겠다고 약간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합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황정민 배우님의 뭐 연기가 오버스러워서 오히려 좀 그 몰입을 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황정민 배우님은 바로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하면서 오히려 나 지금 너 나한테 돈 주면 화낼 거야 이러면서 진짜 흔쾌히 허락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성민 배우님도 이제 연락을 받자마자 무슨 역할인지 어떤 내용인지 듣지도 않고 대본도 안 보고 바로 나 스케줄만 맞으면 무조건 할게 라고 오케이를 하셨다고 하고, 유재명 배우님은 그 이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이제 분량이 더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고마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카메오들이 물신양면 많은 이제 그 A급 배우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지금부터 자유토론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 누구냐, 황정민 배우는 좀 오버했던 유재명까지는 딱 좋았던 것 같은데. 유재명 까메온지 모를 정도로 분량이 많았죠. 그쵸. 유재명 배우는. 네, 유재명인데 황정민은 너무 좀 뭐랄까 그냥 옆집 사는 한국 아저씨 같아가지고. 네. 북한 그냥 주민도 아니고 그냥 북한 그 비행기 조종사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오버 아닌가 연기가. 그리고 말투나 액션, 억양이나 액션이 좀 크긴 했어, 행동이. 그냥 북한 사람 아닌 것 같아. 너무 그냥 한국 사람 아저씨 같아서 조금 그러긴 했는데, 유재명 씨 황정민이 같은 경우는 별로였다기보다는 그 황정민 디렉션이 잘못된 거죠. 연기 디렉션이 잘못됐다. 디렉션이 잘못된 거지. 너무 오버시켰지. 대사도 안 맞고. 또 굳이 황정민이 나왔을 때 되나 싶긴 하더라고, 그 역할에. 너무 이미지가 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강한 배우니까 이미지가. 굳이 황정민이? 공작에서도 또 스파이물로서의 어떤 활약을 하셨던 분인데 또 공교롭게 또 비슷한 결의 작품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재미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 영화는 굉장히 그 하드보일드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건조했으면 좋았겠다, 뭐 더 좀 이렇게 정적해서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그럴 수는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건조하게 만들 수가 없는 작품이었다. 네, 왜냐면 물론 이제 더 건조하게 찍을 수야 있겠는데 그 액션이나 그런 방향이 그런 쪽으로는 애초에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전에 리뷰 썼던 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와는 완전히 다른 결의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 엄청 건조하게 찍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랄까 말 그대로 정말 뜨겁게 뜨겁고 이렇게 액션씬에 함미도 많이 돼 있고 그런 영화라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감독님이 이 영화가 길고 그리고 자기도 알 거예요. 영화가 이야기도 많다는 거.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루할 때쯤 되면 이렇게 안주로 하면 액션씬 한번 넣어주고, 지루할 때쯤 하면 이렇게 액션 한 번씩 넣어주고 해서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뭐랄까 배합을 잘했다. 그래서 편집을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도 되게 신빙성 있는 말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전 또 좋았던 게 뻔하지 않아서 좀 좋았던 지점이, 보통 이런 남북 관계에 이제 두 남자를 다루는 이제 작품의 클리셰는 이제 서로 처음에 잘 모르다가 약간 견원지간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뭐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서로 합심하다가 나중에는 막 위기에서도 한번 구해주고 이러다가 막 이제 엔딩에는 뭐 상대방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든가 이런 막 찐 우정 같은 걸 막 피워내면서 이렇게 끝나는 게 클리셰인데, 이 작품은 그런 클리셰도 조금 이제 비켜갔던 것 같아요. 이제 중간에 견원지간처럼 지내다가 이제 그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비슷한데, 결국 끝에는 서로에 대한 우정보다는 서로에 대한 목표나 사상을 더 우선시해서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영화와는 달리 좀 뻔하지 않게 가서 좋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테레즈님? 그래서 사람들이 둘이 버스 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 헤어질 결심의 설애와 그
누구죠? 해준. 설애하고 해준. 혜준 같이 차 타고 있는 장면을 갖다가 떠올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진짜 미치. 사냥할 결심. 사냥할 결심. 사냥할 결심. 사냥할 결심. 그래야 맞아요. 사냥할 결심. 조금, 예. 분위기가 자꾸 너무 진지하게 미치겠다. 하시는 것 그 같아요. 둘이 실제로 이제 청담 부부, 현실에서 청담 부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고. 프로메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유명했던 그 한 줄 평이 있었죠. 이정재와 정우성이 서로 빤스 벗기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유명했고, 거기에 요즘은 이제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이제 이정재랑 정우성이 서로 빤스 벗기고 부둥켜 안고 뒹구는 영화라고 그렇게 한 줄 평이 돌아다니던데 너무 웃겼습니다. 틀린 말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빵 터졌던 기억이 있네요. 그쵸. 다들 그 버스에서 그 두 배우의 씬이 이제 서로 어느 정도는 결심하고 가는 씬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두 사람의 결심은 다른 결심이죠. 동상이몽인 거죠. 그쵸. 서로 생각하는 건 꿈은 같지만 이제 그 이뤄가는 어떻게든 과정이 서로 둘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씬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았거든요. 저는 좋았던 씬이 그거 좀 인상 깊은 씬이 뭐 액션씬 이런 것보다는 후반부에 이제 각자의 신념이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외국인 정우성 딱 호텔 라운지 같은 데다 딱 앉혀놓고 이제 그만둬라, 그만두고 네가 지금 하려는 거 그만해라라고 하니까 그 정우성이 무리하군요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때 되게 좀 멋있다, 연기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아.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외국인 배우들이 한국말을 하는데 자막 좀 깔아주지. 근데 진짜 자막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 보였어요. 초반부에 특히 이정재 씨 발음이 정말 안 들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정재 씨가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 연기와 발음하시는 거에서 뭔가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본인도 아마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초반부에 자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초반부에. 그래서 집중이 살짝 초반에 안 되다가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집중이 확 온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발음이 정말 너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랬나요? 아니 그 한산에서 되게 실험적인 자막을 넣었잖아요. 후반 그 액션씬에. 이제 그런 게 좀 대중화가 돼서 좀 이렇게 한국 영화도, 그러니까 뭐 풀 자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배경음이나 이런 현장음들이 많이 섞이는 그런 씬에서는 좀 이렇게 일부 넣어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산에서 자막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반가워했거든요. 되게 환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 뒤로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그 채팅 참여해주고 계신 커리님이랑 존씨님도 보고 나서 얘기를 하셨던 건데, 아니 그 총격전에서 주연급 배우들은 방어 은폐를 너무 안 한다. 너무 대놓고 일어서서 막 이렇게 무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좀 엄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그냥 날 쏘시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데 뭐 한 대도 안 맞고 막 그런 거는 조금 좀 몰입에 방해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거랑 별개로 총기 고증은 되게 잘 된 것 같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보통 80년대 후반 영화 그 배경으로 나오면서 M16 쓰는 장면 나온 영화 우리 한국 영화에서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M16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여서 그 정보사 같은 데는 다 그걸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칼빈 같은 거 안 쓰고. 네, 그것도 좋았고, 저는 그 권총과 이 소총의 사용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씬들이 있어서 전 되게 좋았어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정재 씨가 탄창 2개를 들고 이렇게 총을 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거의 정말 그 완벽한 파지법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섹시하고 멋있게.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좋았고. 네. 그리고 참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게 그 남산의 부장들을 봤을 때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참 이런 민중과 대중의 그 뭐랄까 대중이 없이 하는 이 혁명이라는 게 얼마나 공허한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혁명과 그 진정한 그런 거는 저는 항상 민중과 함께 화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이렇게 뭐랄까 권력 관계라든지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자기들은 엄청나게 막 뭐 예를 들면 이정재 같은 경우는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정우성 같은 경우는 대의 혹은 뭐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 영화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화합을 한다든지 국민들이 이렇게 그들의 뜻에 따른다든지 뭐 그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뭐 계몽한다든지 그런 장면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실패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두 명 다 결국 죽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들의 하는 물론 그들은 진심이고 그들은 뭔가 이렇게 정말 뭔가 어떤 그런데 진심이겠지만 얼마나 공허한가 그들이. 그리고 그 어떤 민중의 그런 동의나 어떤 그런 호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없이 이루어지는 혁명이 얼마나 공허한가에 대한 영화인 것 같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소대가리님 아까부터 풀고 계신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북한 애들 장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아. 그것도. 그게 좀 너무 과하더라고. 북한 애들 장비는 그 뭐 저격하려면은 드라곤오프나 이런 거 쓰면 될 텐데 어디 독일 장비 같은 거 막 가져와가지고 쟤들이 너무 과잉인데 남한 애들보다 장비가 더 좋아. 그 세탁소 아저씨. 네. 그 당시에도 북한이 또 괜찮았어요. 그래 너무 돈이 많은 과하더라고요. 시절이어서. 그래 좋았던 거는 저게 좋았어. 이근한 이정재한테 밟힐 때. 맞아. 핵사이다 진짜. 이근한 새끼고. 기왕 바르는 거 좀 더 밟아줬으면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깨도 좀 뽑아주고 하지. 기왕 바르는 거. 그 장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아쉬운 게 실제로 그 광주에서 그 학살했던 간부급들 중에서는 진짜 정우성처럼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아. 실제로. 오히려 양심 선언하신 분들은 다 병사급이죠.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설정을 더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일부러 노리고. 근데 오답노트님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삼키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카카님이 총기류에 잘 아시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박평호와 누구더라? 정철성이랑 이제 둘이 이제 끌려가잖아요. 북한 공작원한테 납치돼서. 그래서 나중에 당성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공작원은 박평호를 알고 있지만 이제 박평호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그 전기 몽둥이로 지지는 장면. 한쪽 팔만 매달려가지고. 네네네. 거기에서 그 전에 이제 정철성을 먼저 죽이잖아요. 죽일 때 그 권총이 알고 보면 소련제 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을 확인하고 박평호가 이제 그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박평호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상황에서 끝까지 이제 비밀을 누설 안 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 소련제 권총을 알고 이제 이 사람이 날 테스트하는구나 하는 소름. 거에서 이제 아마 표정이 바뀐 건지 아닌가 싶어가지고. 소름. 나 전혀 몰랐어요. 네. 저 그 장면에서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자세히는 못 봤는데. 총이 아마 토가레프였던 것 같긴 해요. 토가레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소련제 권총인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증을 좀 신경 써서 하는 게 맞구나. 정말 이제 이정재 감독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게 티가 나는구나 싶어가지고 한 2회차 매번 한 세 번 볼 때마다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맞아요. 카카님이 안 그래도 딱 그 장면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은 야 허성태 어디 갔어?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 그 장면이 근데 허성태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 황당했습니다. 네. 혁명에 성공해가지고 정우성이 뭐 제가 권력을 잡았다고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독재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김정도 같은 입장에서는 일단 전두환을 먼저 없애는 게 우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없애고 이제 지시를 내리잖아요. 암살이 성공되는 순간부터 이 작전을 이제 다른 멤버들은 작전을 지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서도 같은 무리 안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명분이 안 선다고 할 때 이제 김정도는 지금 이게 명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수많은 이제 국민들이
학살당한 거에 대한 이제 심판을 내리는 의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그 영화에서 보면 청년들이 데모를 할 때 그 여자 주인공, 여자 인물이 조유정이죠. 조유정 친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술자리에서 개혁이 먼저냐 혁명이 먼저냐 거기에서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 김정도 안에 있는 무리 안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갈리고 그리고 또 저기 박평호 쪽에서도 또 그렇게 쉽게 내용이 정리가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의미를 좀 나타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어느 단체 안에서의 아까 뻐꾸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시민과 같이 이제 발을 맞춰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시민과 의식을 똑같이 맞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위치 안에서만 이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선을 더 넘어가 버리는 그게 그런 것들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각각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아마도 계속 그렇게 성공을 해서 그랬으면 정우성이 아마 독재자처럼 됐겠죠. 됐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점에서도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사실 정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에는 항상 혁명을 정말로 목표로 한다면 정치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면 김영삼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하고 컨택을 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얘기는 거의 아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영화에. 그렇죠. 네. 그런 걸 아예 뺀 게 사실 이 감독님이 찍을 때 그냥 얘들이 혁명가가 아니야. 물론 이제 그들이 한 명의 군인이었고 국민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국민들을 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뭔가 그런 각성의 계기가 된 건 맞지만 얘들이 혁명가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잡아먹힌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그 북한하고 같이 합동을 하기로 결심하는 그 장면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옆에 있는 군인들이 물어봐요. 아니 우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북한 애들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정우성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희생당한 국민을 위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런 목표나 그런 어떤 복수심이나 어떤 그런 자신의 그런 거에 먹힌 것처럼 보였어요. 정우성. 어떤 대의나 그런 명분보다는 그런 게 너무 그런 것만 평생 생각하고 그런 복수만 평생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사실 안타깝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저런 일을 겪을 때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졌었고 그리고 그렇게 군인 정신으로 명령을 이행했을 때 굉장히 양심적으로 찔렸던 그런 선한 인물이었는데 그런 선한 인물이 저런 식으로 돼버렸구나. 끝에는 저렇게 돼버렸구나. 정말 이판사판 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나. 그래서 저는 또 더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 서사. 맞아. 그래서 딱히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정우성은 그냥 쟤를 죽인다, 전두환을 죽인다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 뒤는 정말 따로 계획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테르즈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다들 되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서 네. 저는 뭐 딱히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막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예 그 처음부터 그 대체 역사처럼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실제 역사를 갖다에서 따오긴 했지만 그거를 갖다가 또 실제처럼 받아들이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안 봤고 사실 둘 다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닐까? 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캐릭터들이 다 뭔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정재는 특히 또 그 북한 쪽 사람들하고 이제 컨택할 때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정우성도 그렇고 둘 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면서 무너진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가볍게 저는 보려고 했고 오히려 이 작품 보면서
이정재 씨가 차라리 오히려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으면은 영화를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스파이물로 제작을 하다 보니 좀 진중한 스타일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를 또 가볍게 그릴 수도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치. 하니까 좀 약간 그 만드시면서 약간 진퇴양난이 오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 편집 부분에서 이걸 힘들었겠다. 어떻게 덜어내야 될지, 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이게 무겁지 않게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입봉작일 때 좀 힘들지 않았을까? 네, 오덤노트님. 저도 이야기 한번 추가를 하자면 네. 이 조유정에 대한 인물에 대한 캐릭터랑 이제 박병호에 대한 캐릭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네. 이제 박병호는 마지막에 조유정에게 이제 마지막뿐만 아니라 군데군데마다 이 조유정이 자기가 북한에서 이제 암시를 명령을 받고 넘어온 첩보원이라는 거를 군데군데마다 이제 넌지시 알고 있다는 뉘앙스가 나와요. 네, 가장 처음에 이제 이성민이랑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비밀 이제 작전을 하다가 죽잖아요. 이성민이 죽죠. 네, 죽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안하다 하면서 사실 나는 너를 이제 감시하러 온 감시원이고 북한에서 명령을 받고 넘어온 족천령에서 연락을 받고 넘어온 감시원이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제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감시원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넘어가면서 사실 이제 그 감시원이었던 이야기는 이제 끝나고 나오지만 영화 마지막에 나오지만 이제 그 죽은 걸 이제 유골을 이제 찾으러 오잖아요, 조유정이. 찾으러 오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안 맞아요. 자기 딸이라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딸이 그렇게 당당하게 찾아오면서 그 유골을 들고 나가면서 그냥 당당하게 들고 나가거든요. 약간 뺐듯이 이렇게 탁 해서 뭐 그렇죠. 이게 아빠죠? 라고 했던가? 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박병호가 너 몇 살이니 하고 이제 어떻게든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하지만 조효정이 어떤 이야기를 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그냥 그걸 가지고 나가죠. 그거에 대한 이제 비교되는 장면이 그 박병호 그 라인에 그 양과장이죠. 일본에서 이제 이제 넘어오려는 사람을 이제 총 맞는 작전하다가 총 맞은 사람. 네네네. 그 양과장의 딸이 나오잖아요. 예. 결국 양과장이 이제 중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제 다른 병실을 옮기다가 북한 이제 저격 당해서 죽잖아요. 그쵸. 그 상황에서 그 양과장의 딸은 그걸 보자마자 놀래서 기절해요. 맞아요. 네, 그거에서 약간 다른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유정의 역할이 사실은 진짜 딸이 아니고 족전연계에서 이제 연락을 받고 넘어온 첩보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쵸. 그렇네. 그리고 아마 처음부터 화장장에서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이게 아빠죠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약간 딸인 척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그 공작원이니까 이게 내가 아빠인 컨셉인 거죠? 약간 요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저는 조금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첫 만남부터 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성민이 죽으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찾아갈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 누군가가 그 조유정이라는 거는 아마 뭐 이정재 정도 초기면은 뭐 이미 눈치채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과연 이정재는 조유정이 자기를 감시하러 온 북한 스파이인 걸 알면서도 감싸준 것일까? 아니면 정말 마지막에 가서야 알았을까라는 부분인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만남부터 왠지 알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정재의 정체를 관객들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는 뭐 몰랐겠거니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마지막에 밝혀질 때까지 계속 몰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 알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만남부터 알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유정과 박병호 간에 이제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포장마차에서 담배도 피우고. 네, 포장마차에서. 네. 그 포차에서 그 술 마시면서 이제 조유정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러는데 가장 나쁜 사람은 독재자 밑에 있는 하수인이 제일 나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이제 박병호가 이제 안기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서 그걸 노려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조효정도 알고 있고 박병호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둘 다 이제 서로 감시받고 있는 상황이서. 그래서 이제 조효정은 박병호를 이제 이중이잖아요. 이제 그쵸? 북한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는 하수인이고, 어떻게 보면 남한에서도 받고 있는 하수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효정과 박병호 사이에서 이제 조효정과 박병호가 서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나중에 박병호가 북한 공작원한테 풀리고 나서 김정구가 구해주잖아요. 네. 구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박병호가 조효정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어디 조용한 절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보리암. 네, 보리암으로 가라고 얘기할 때 남한에 있는 어느 절에 남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냥 일반 사람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나더라도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남한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러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조효정은 그냥 받아들여요. 그 이야기를. 사실 이제 박병호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는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 디테일. 역시 3회차 보신 매의 눈답고. 네. 그러면은 그 포차신에서 네. 말했던 독재자는 이제 전두환이 아니라 그 북쪽을 얘기하는 거였겠네요. 둘 다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중의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반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확신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마지막에 만나러 가잖아요. 오라고 하니까, 만나자고 하니까 그 조유정을. 네. 근데 만약에 얘가 북한 스파이인 거 확실히 알면 내가 가면 죽은 거 이정재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고 갔다? 저는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심은 있는데 확신은 아니고 반반 정도? 반반 정도 의심은 했으나 죽지는 않겠지 하고 간 것 같아요. 반반 정도. 근데 북한 대신했으면 어차피 오래 못 살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알았을 것 같은데. 어머나 자기 그러긴 하겠죠. 배신하면 100% 죽는다는 건 뭐. 그때 안 그러긴 한데 굳이 또 죽으러 갈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얼마 못 살 거 알아도. 제 생각에는 누가 주는 게 확실한데. 마지막에 그런 운명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효정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넌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이미 새로운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갈 때부터 이미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북한 공작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영우의 털보 사장이자 비상선언의 이병헌 옆자리 아저씨가 이렇게 쏜 거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여건도 이름을 보면 박씨로 시작해요. 네. 박병호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의 의지를 넘겨준 거라고 봤거든요. 자기가 여기 안에서는 자기는 되게 높은 위치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기부에 있는 소속돼 있고, 북한에서도 되게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지만,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리인데, 그쵸. 이제 그거를 이제 조효정에게 너는 다르게 살 수 있고 너는 다르게 살아봐라. 그리고 이제 아마 방콕에서 일어났던 그 암살 실패 사건으로 이제 자기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나 김정도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일 처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금방 바뀌는 건 어려울 거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제 이게 저번에 팅커탱크가 솔저 스파이에서도 했던 말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에 충성을 다하고, 예를 들면 충성을 다한다면, 혹은 의리라고 한다면 어떤 것에 의리를 지켜야 되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화가 또 함의하고 있는 부분이. 그쵸. 그게 이정재는 단순히 그 적화 통일을 넘어선 평화, 말 그대로. 거기서 우리가 적화 통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반대하잖아요, 이정재가 거기서. 맞아요. 평화적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거는 평화적인 거고, 국민 피를 덜 흘리는 거지,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정우성은,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사실 이 군인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두환도 군인 출신이었잖아요. 전두환도 그렇고, 저기 뭐
그 전이었던 박정희도 그렇고 둘 다 군인 출신이었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살해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었잖아요. 예를 그런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어떤 그런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의리 혹은 어떤 것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되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식으로도 저는 좀 익혔던 것 같아요. 그 박평호도 그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야 우리가 눈치를 채지만 사실 평화통일 1호의 그 줄임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박평호라는 인물 자체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캐릭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김정도라는 캐릭터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발열정의 그냥 길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바른 길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둘의 이제 의견 차이가 갈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네.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 영화 시작에서부터 둘이 이제 그 서명을 하는 사인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보여줄 때 아까 그 수다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필체에서도 드러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름에서도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평호라는 게 알고 보니까 평화통일 1호의 줄임말이었다는 걸 알고, 이제 김정도가 이제 그 사람이 독립이었다는 거를 이제 알고 이제 하는 거죠. 전 글씨체 보고 안 줄 알았는데, 그 줄임말을 보고 알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그 두 인물도 이렇게 비춰주는 게 약간 작용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둘은 그냥 너무 세게 앞으로 나가려고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반작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평호와 그 김정도가 마지막에 방콕에서 실패하고 정도가 이제 그 몸이 뚫리잖아요. 그 파편 박혀가지고. 맞아. 네. 이제 거의 곧 있으면 죽는 상황에서 박평호가 가가지고 이제 그 대사를 하잖아요. 살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살려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김정도는 그 대사를 해요. 살고 싶었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어요. 네. 끝까지 이 둘은 그 두 사람 간에 이제 그 생각을 공유를 못한 거거든요. 사실 박평호는 그 암살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걸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막은 거고. 그쵸. 네. 근데 김정도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박평호가 왜 막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박평호가 그렇게 전쟁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으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중간에 전쟁 난다고 얘기는 전달됐잖아요.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서로 의견이 이제 통일이 안 되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됐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저는 되게 좋았던,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게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과 북한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분야가 있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섞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고, 저는 그 전에 좀 비슷한 결의 영화로 강철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결국엔 화합이 된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 영화에서. 그 영화가 좋은 영화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엔딩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그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게 많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동의한다고 해서 통일을 하는 부분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이제 상호 합의가 됐다고 해도 불가능해요. 사실 우리 이 전 세계적인 그런 걸 정세를 봤을 때 북한과 이게 화합하고 이게 될 것 같냐. 저는 그거를 보여준 게 이제 그 정호성과 이정재 같았어요. 사실 말이 같은 뭐 동상이몽처럼 같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강철비에도 정우성이 나오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영화가 그렇게 디테일하다는 생각을 안 들었어요, 보면서. 네. 왜냐면은, 네. 이게 대통령을 사살한다는 그 암살 음모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왜 순방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맥락 자체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외국인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왜 가는데 왜 암살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웅산의 그
저 버마에 방문했는 걸 그 영화상에서는 뭐 방콕으로 바꿨지만 뭐 그런 이유라든가 이런 걸 대충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납득이 가는데 그 영화상에서 설명이 안 되니까 맞아요. 저 왜 저러나 그 감정과잉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상. 모르고 보면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장면이 정말 많은데 그런 서사도 많은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모르겠죠. 맞아요. 왜 저래? 한산, 네, 지금 박살났죠, 외국에서. 네. 그리고 영님이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뭐 사건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지만 국민 감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까 이제 뭐 설명이 부족했고 이런 것들 외국인들은 알 수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맥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근현대사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 아니면 작품 내에서의 디테일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야, 이거 만약에 그 다회차를 할 때 이런 것들 다 알고 보면은 좀 더 다르게 좀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너무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알고 좀 이런 현실과 좀 대입해서 이제 보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도 있지만, 아까 뭐 테리지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냥 그 영화는 어차피 대체 역사를 다루는 거고 이제 픽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냥 그 영화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로 그냥 이해를 하고 봐도 그렇게 즐겨도 뭐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접근을 하더라도 좀 뭐 몇 가지 물론 단점들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요 토론회는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나 뭐 요 얘기는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분 있으면은 요 그 음소거 풀면은 제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각각님. 저는 이 영화에서 전혜진 배우가 연기가 제일 좋았어요. 맞다. 너무 좋았는데 언급이 안 됐다. 다른 뭐 카메오들 막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보다 훨씬 연기 좋았고, 너무 좋았지. 그리고 사람들 이정재랑 정우성 연기 되게 못한다고 저평가가 돼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그 진짜 연기 좋은 영화가 많은데 얼굴에 묻혀가지고 조금 저평가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정재 배우 딕션이 안 좋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톤 자체가 약간 좀 과장된 톤이긴 했죠, 이번 영화에서는. 그 부분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 얼굴에 주목하다 보니까 연기력을 좀 과소평가된 부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또 이제 두 주연 배우의 연기력에 대해서 뭐 좋았다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각각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소대가리님. 예, 저는 영화 뭐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좋았던 게 전 주제의식이 킹메이커랑 같이 간다고 봐요. 네. 거의 같다고 봤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수단이 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았어요. 네. 영화가 그런 질문을 하나 관객한테 주고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수단을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보통은 사용해야 된다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네. 수단이 그 목적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게 정우성의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또 정도인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영화가 훨씬 또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만듦새는 뭐 입봉작이니까 네. 좀 연습 좀 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작품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헐리우드의 벤 애플릭과 맷 데이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이 영화 보면서 느꼈던 게 이번 텐트풀 중에서 가장 좋기도 했고, 이정재 감독은 자기 스스로 약간 좀 많이 의식을 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거친 것 같아요. 이 영화의 편집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장면에 대해서. 네. 근데 다른 감독들은 이제 한산도 뭐 솔직히 그 전에 이제 명량이라는 이제 많은 비판 때문에 서로 의식을 많이 해서 좀 걷어내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평가가 좀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최동훈 감독이나 이제 한재림 감독은 좀 유명해진 감독은 좀 어느 정도 이 제작사가 많이 좀 컷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이정재 감독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 관객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감독들이. 네. 그리고 다음 영화 제발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아, 동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재 배우는 역시 배신자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그 쫄리는 상황에서 그 하는 그 표정 연기와 그 연기는 진짜 야, 우리나라 남자 배우들 중에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세계 이번 그 영화에서도 창고씬. 네. 그쵸. 그것처럼 역시 이정재는 배신자. 네.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생겼지만 이 네. 배신자가 왠지 잘 어울리는 이정재 배우다. 네. 연기력에 대해서 뭐라고 깎아내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기를 못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사실 감독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영화 캐릭터상에서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약간 좀 집중하기 힘드셨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을 뿐이고요. 연기를 못한다고 생각한 배우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네. 연기보다는 앞으로 감독의 길을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아까 간첩이 될 상인가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감독이 될 상인가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정우성 배우는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들 좀 얼굴이 너무 빼어나다 보니 네. 그 카리스마 얼굴만으로도 그냥 그 영상 자체에서 존재감이 있잖아요. 이번 영화에서 정말 정우성 배우의 재발견? 저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네. 그 피카레스크 장르인가 했어요. 일단은 두 주인공이 둘 다 나쁜 놈이라서 이거는 누가 독립이건 누가 독립을 잡아내건 이거는 누구한테 내가 감정이입을 해야 되나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둘 다 착한 놈이라는 결론이 나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제 뒤통수를 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많았던 게, 영화를 보면서, 이정재 감독이 되게 몇 단계 위에 감독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정우성 연기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평가, 저평가, 뭐가 어색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정우성 연기를 하면은, 연기한다라고 이렇게 약간 몰입이 깨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느낌을 단 한 번도 못 받았을 뿐더러 앞부분에서는 얼굴만 봐도 나쁜 놈 같고 뒷부분에서는 얼굴만 봐도 착한 놈 같은 이런 게 연기로 다 표현이 됐다는 게 되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배우도 작품마다 이게 연기력이 들쭉날쭉한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감독의 디렉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배우 잘못일 수도 있는데, 네. 가장 최근작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들쭉날쭉의 뭐 꼭지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좋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거는 이제 이정재뿐만 아니라 정우성한테도 큰 반환점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둘 다에게 참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딱 듣기만 해도 느껴지는 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진짜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늦게 오셔가지고 아쉬우시겠어요. 아이고야. 그러면은 이렇게 한마디씩 다 들어봤고요. 마무리하는 멘트 하면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재 감독의 첫 데뷔작 헌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들이 분명 존재하는 작품이긴 하지만 영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좋은 작품이다라는 걸로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정재 배우께서 이제 감독으로도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손익분기점이 한 460만? 요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0만 돌파 기사가 이제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손익분기점은 무난하게 돌파할 걸로 보이니까요. 다음 작품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 작품에 이제 주연으로 나왔던 정우성 배우도
이제 보호자라는 작품으로 감독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작품 역시 기대를 해본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녹화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